자, 마지막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owance, the voucher, 그다음 매출 할인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확정된 수입이 착오로 과다 계정했을 때 적용하고요. 또 고객과 약정한 요금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용 같은 거 어때 하는지 딱 이거 봐요. 막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 좋죠? 아름다워요. 자, 호텔 측 하자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할 때 이렇게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 보통 이걸 많이 막으려고 해요. 왜냐면 봐봐요. 이런 거 봐봐. 확정된 당일 이전 수입 이미 매출로 보고해가지고 총지배행까지 보고했어. 그래서 요거 전일 대비 전년도 대비 막 이렇게 다 분석까지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과다 계정이 됐어. 과다 계정이라면 뭔지 아시죠? 더 많이 청구된 거예요. 매출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고객이 원래는 돈 내기로 했는데 안 냈어. 그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리베이트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 호텔 측 하자 이게 저희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요금을 받으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문제가 간혹가다 오류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자체 내장돼 있지가 않고 애즈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 오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오페라에 나온 게 아니라 국내 걸 어떻게 붙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인터넷 서비스를 유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자기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손님은 이렇게 썼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하우스키핑에서 자동 과금이 돼서 여기 이제 1501호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1501호를 많이 하는데 이게 찍혔어. 뭐 3,000원. 그리고 이제 마감을 돌린 거야, 마감을. 런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매출로 잡혔을 거 아니야, 어찌됐든. 근데 이거 리베이트 해야 된단 말이죠. 나 쓴 적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계정만 이렇게 했다가, 유료네 하고 껐는데, 이제 그게 계속 켜 있는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손님이 자기 쓴 적 없다고 결백함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3,000원 받겠다고 계속 뭐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리베이트 막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 뭐를 막냐. 이게 이제 리베이트, 이게 얼마 안 되지만, 리베이트 한 매출에서 하고 보고 올리고 이런 게 하는 게 과정이 굉장히 이제 뭐 사유서처럼 또 적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커피 쿠폰으로 대처를 한다니까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니면 뭐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손님한테 가고 우리가 그냥 그쵸 궁금해서 향리 쪽도 있고요. 그래서 어 유료 상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과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없애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매출 할인이나 아니면 특히 리베이트 가장 싫어하는 거죠.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allowance voucher, name of guest 쓰고 그 다음에 approved by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확인하는 누구 승인 받은 사람 그쵸?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 매출 할인 잘 보시면 이런 경우에요. 연회장 같은 경우에 영업회계는 객실 레스토랑 회계에 비해서 비교적 처리할 게가 용이합니다. 지금 보통 처리할 때 한참 연회 중일 때 연회 담당자하고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음식은 뭐 여기서 그만하고 뭐 주류는 어디까지 끝내고 그리고 결제를 미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회 참석자의 변경에 의한 요리 청구의 확인, 자 이게 제일 많죠. 중간에 뭐 주류 원래 안 했다가 몇 개 넣어주세요.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패키지 메뉴에 대한 음료 관리. 이게 손님이 적게 온다든가. 그렇죠? 그럴 때 좀 빼준다던가. 그렇죠? 연회장 요구 금액이 연회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연회 예약 그 담당자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연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애 예약실에서 오신 손님, 워킹 게스트를 받고 뭐 결혼식이나 대부분이 그런 거죠. 어떠한 특정한 예약이 와가지고 호텔로 전화 와서 문의해서 할 경우. 그래서 펑션 시트죠. 연애 예약서. 그래서 키친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당연히 연회장에다 이렇게 납품을 할 거고요. 이 흐름 잘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 예약금을
놓습니다. 보통은 음식이 들어가면 90% 아니면 100%까지도 있어요. 선수금 내시고 이 펑션 시트가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연애 회계로 가죠. 이제 이건 회계에 관련돼서지 사실은 연애가 딱 잡히면요. 보통은 객실도 같이 몇 개 잡는 이게 큰 행사면 컨벤션일 경우는 그러고요. 컨벤션이 없는 그냥 연애일 경우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죠. 보통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 그냥 왜냐면 객실을 뭐 써도 몇 개 안 쓸 경우는 그 연애 회계, 그죠? banquet cashier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금 지급하면 이제 영수증 가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연회에서 어느 정도 회계가 뱅크 캐시가 끝나면 확인하고 이제 그거를 프론트에다 맡기고 퇴근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 회계 부서에서 그걸 처리합니다. 캐시 리포트, 그렇죠? 현금을 그냥 뭉떼기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개수대 쓰면서. 그다음에 F&B 나이트 오디터 이렇게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행사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행사 같은 거를 보통 하게 되면 뭐 동문회다. 그러면 동문회비 거둔 거니까 대부분 이제 현금이 뭐 얼마, 그 다음에 입금 얼마, 아니면 성금 했던 거 얼마,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 자 그럼 연회장 예약은 어떻게 하느냐? Banquet Reservation은 고객이 예약을 해서 행사가 결정되면 먼저 견적서가 나가죠. 인보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 연회장 예약 같은 경우는 예약 취소가 되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불량채권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예약금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드밴스 뱅크 디파짓 레코드라고 해서 디파짓 슬립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관하고 거기서도 이제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행사장 갖고 있다가 행사 담당자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대조해서 마지막 잔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예 행사 통보서, 그쵸? 요게 펑션 시트가 이제 가는 겁니다. 각각의 연예 관련된 특히 주방으로 제일 먼저 가고요. 결산이 되고 이제 회계 쪽으로 가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행사 종료 후 현금이 캐시 지급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개인 지급이냐, 회사 지급이냐, 신용카드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약금을 접수하게 되면 특히 가족 모임, 개인적인 행사, 즉 뭐 결혼식, 동문회, 그쵸? 이런 일회성이 많잖아요. 그 예약금을 사전에 받아두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뭐 표를 보겠다고 하는데요. 6-19는 이벤트 오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캐셔 리포트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뱅큐 데일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래서 249페이지 이벤트 오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O라고도 하고 펑션 시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FS 이렇게 써요. 그래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각각 어떤 여기 보시면은 바는 어떻게 얼마씩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포멀라이제이션 스탠다드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정확하게 손님 또 한눈에 명세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행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객실 부서에선 특히 어디냐 컨시어지 부서하고 왜 계속 손님한테 안내를 해야 되니까 또 발레파커들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주차 관리 이런 분들도 행사가 몇 명이냐 되게 혼잡하잖아요. 행사가 시작할 때랑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연회장이 바쁜 게 아니라 그 호텔 주변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연회장이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미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 커피숍이나 담소를 나눌 장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앉아 있을 곳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셋업을 잘 하셔야 되죠. 그다음 그다음 이게 패티라고 하는 건 아주 소액이죠. 소액 현금입니다. 소액 현금은 이제 계정 관리하는 게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적은 금액, 직원들의 경조금, 야간 근무자 택시비 이런 거 회계부서에서 청구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갖고 있는 거에다 하나씩 떨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바우처입니다. 복지후생에 따른 청구나 프론트 오피스, 그다음에 식음료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거기서 후불로 청구하기도 하는 그런 금액들을 소액 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그 계정 뭐 처리하는 거는 여기 생략할게요. 그거는 이제 격리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현금 지급 결제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부가 요금을 현금 계정에 의해서 내국 통화, 즉 뭐 코리안 원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외국 통화. 보통은 이제 달러, 위안화, 엔이겠죠. 그럼 자기가 수표, 트래블 체크. 그렇죠? 이렇게 받을 때에는 당연히 식음료 회계기에 현금 계정으로 전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캐시 에스티메이트. 즉 현금이 어떻게 될 건지를 여기다가 퀀터티 여기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어마운트를 한 다음에 캐시인 토탈에다가 표시를 하고 각각이 어떤 건지 이게 비구란이죠. 리마크스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받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혹시 부족이 있냐 아니면 더 과다 계상이 되냐 오버슛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제너럴 캐셔 즉 회계 담당자가 이제 하는 거죠. 서명을 양쪽에. 자, 그래서 이런 위패 간증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때 그쵸? 그런 그쵸? 국권에다가 이제 유물이죠. 아무튼 위패 간증기로 위패 감지기가 아니라 이제는 개수대라고 해서 현금을 세는 거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레저의 플로우 차트고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모양인데요. 게스트 오더를 하죠.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푸드 서브 하고요. 그다음에 체크하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뭐 게스트 차지스 투 룸 어카운트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객실 룸 사인 해가지고 객실로 올라간다. 뭐 1,500유로에 단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커피숍에서 뭐 레코드 같은 게 있다든가 뭐 등등이에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커피숍의 레스토랑 그쵸? 여기서 만약 가장 대중적으로 로비에 있거나 가장 대중 많이 하니까 매출이 발생하면 이제 차변에 적는다. 이제 이 정도 이제 아시죠? 그리고 외상으로 할 때는 게스트 레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거를 포스팀에서 실시간으로 가서 PMS 시스템으로 간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런트에서 이제 업장인 보통 10시에 마감이 그쵸? 되죠? 바가 있으면 2시. 뭐 보통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식음료 매출 발생한 거를 잘 프론트에서 받아 PMS에서 확인하고 나이트 오디터가 이거를 잘 한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 마감을 돌리게 되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잖아요. 크로징한 금액이 돈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가 회계상으로 나눠야 되니까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마감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3, 4시 정도 된다 이거죠. 업장 마감 최종 마감 시간에 따라서 런 돌리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리고 앞에 그 검수 2번 검수합니다. 그 앞에 한두 시간을 이 나이트 오디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지금은 프런트 오피서가 이걸 점검을 다 하고 특이 사항이 있는지를 하고 나중에 리포트 쓰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1시간.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밸런스가 이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된다. 이제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 그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밀 쿠폰입니다. 밀 쿠폰 이 용어도 잘 알아셔야죠. 뭐냐면 쿠폰은 거래처, 여행사, 항공사나 단체죠. 호텔 판촉 담당자가 있습니다. 객실이나 연회 판촉집이거나 아니면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금 및 지급 관계를 계약할 때 거래처에 요청하여서 투어 커넥터 또는 투어 가이드죠. 여행 인솔자가 발행하는 경우 또는 거래처에서 미리 발행하여 사용 고객에게 지참하여 영업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체에서 이 여행 상품이 조식 포함 이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미리 발행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쵸? 아니면은 필요하니까 지금 손님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식 내일 일정상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가이드가 요청해서 그쵸? 그걸 손님들이 지불을 하신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쿠폰 처리에 따른 플로우 차트입니다. 여행사 및 오거나이저. 그렇죠? 그래서 뭐 예약, 그 해가지고 예약 시점에 아예 처음부터 이쪽에서 여행사에서 요청해가지고 발행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체크인 들어왔을 때 밀쿠폰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야간 근무자가 프론트 오피스가 굉장히 바빠요. 왜냐면은 등록지를 출력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안 하는 경우, 전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면은 이제 출력 바로 나오니까 레이저 프린터로. 근데 이제 뭐냐면 뭔 사항을 해야 되냐, 밀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특이 사항들, 특히 단체 고객 같은 경우는 미리 뽑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체가 벌써 단체 하나가 뭐 예를 들어 객실 100개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하면서 밀쿠폰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쿠폰이 있으면 출력을 다 해놔야죠. 그 바쁜데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에 뭐 봐봐요. 100명이 투숙하는데 객실은 50개고 100명이에요. 3일 묵어요. 3일 다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언제 다 출력해서 다 하나씩 찍고 있겠습니까?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야간 근무자가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숙 기간이나 지불 조건이나 그 다음에 객실료에 따라서 얼마에 이게 또 특가로 나갈 경우도 있거든요. 객실을 많이 쓸 경우에 밀쿠폰이나 이게 여행 상품이 객실을 많이 잡은 대신 특가로 조식을 나가라. 예를 들어서 35,000원짜리 조식인데도 한 15,000원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량이 많으면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발행을 하셔야죠. 나중에 청구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게스트한테 나눠주고 게스트는 식사를 하겠죠.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가 조식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 뭐 7시부터 10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밀크폰을 손님이 제시하면 아울렛 캐셔가 카운팅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청구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너무 싸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만 달라요. 그냥 우리가 150개를 걔네가 발급을 해달라고 여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 3일이면 450씩.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을 테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왜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 그 전날 과음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거에 된 것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을 합니다. 근거 자료를 남기죠 다. 그래가지고 이 포스 시스템의 게스트 레저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에서 오면 체크아웃 시점에 이게 대부분은 회사 지불이거나 아니면 여행사 지불이 많죠. 아니면 가이드가 했다고 그래도 가이드가 그 손님들 걸 모아가지고 카운팅을 한 걸 갖고 이제 처음에 디파짓을 자기 카드로 해요. 그럴 경우에는 손님들이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발행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수급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지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격리가로 가면 회계부서에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밀크폰 처리 시의 유의점입니다. 유의점 이런 거 시험 내기 참 좋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이미 설정이 딱 돼 있습니다. 계약 요금이죠. 그리고 쿠폰은 매수와 그렇죠? 실제 식사 인원수가 일치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 폴리오 넘버, 즉 이게 뭐냐면 단체 계정을 마스터 폴리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쿠폰상의 넘버가 일치해야죠. 예를 들어서 단체 계정 메뉴는 보통 이 계정 번호가 뭐 9, 4, 3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9인 이 무슨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다. 하나투어. 이게 찍으면 이 계정을 전산에 찍으면 이게 하나투어 뭐 A 뭐 이런 식으로 A 그룹 A의 무슨 프로그램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쿠폰상의 넘버가 쿠폰에도 이 단체명 943210 이렇게 딱 있고 손님 성함 있고 객실 번호 있고 이런 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일상에서 사용자의 사인을 받아 후불 회수 시 객관적으로 매출 발생의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받고 손님 몇 호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앞에 뷔페에 딱 들어가실 때 제출하면 객실 손님 몇 분이세요? 1501호요? 하나투어 A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체크. 한 장 들어왔다.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죠. 그리고 단체기를 하더라도 쿠폰 발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실수가 많이 일어나긴 한데요. 어, 쿠폰 발행 없이 이게 보통 이제 3끼 다 드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식사 시간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 이제 세관분들 투숙하셨을 때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할랄 푸드를 드셨어요. 할랄 푸드를 드시니까 뭐 그 드시는 분이 그런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메뉴를 정해줬었고 그분들에게 이제 뭐냐면은 차고 있는 게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말만 하면은 그 개수만 카운팅만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드시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명 안 됐었고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레이오버 쿠폰입니다. 레이오버 그러면은 뭐냐면 지연이라는 뜻이잖아요. 레이오버 쿠폰이 이건 이제 항공사에서 일어나요. 항공회사에서 자체 사정으로 승객을 지연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연료가 뭐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던가. 그래서 고객을 호텔에 투숙합니다. 보통 이제 카르텔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쿠폰을.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호텔을 공항 호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실, 조식, 중식, 성식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쿠폰입니다. 이런 만약을 해서 형태를 갖고 있다가 이제 그때 이런 사건이 되면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 쿠폰에 명기된 금액에 한해서 이제 개인 고객 FIT죠. 그 다음에 개인 관광객, 그 다음에 그룹 쿠폰을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 금액에 한해서요. 그리고 호텔과 항공회사, 여행사의 계약에 의해서 발행된 항공회사 및 여행사에서 발행한 쿠폰을 사용할 때도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티 레저 대체 결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외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외상으로 지금 계정이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보통 이제 가이드가 여행사는 가이드가 와서 하거나 여행사 직원이 와서 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크레딧 카드로 계산하면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건 쉽습니다. 그다음에 외상 매출.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잘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부기관일 때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은 예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나,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해주는 거는 이제 판촉지변을 통해서 들어온 정부기관 행사. 그쵸? 아니면 컨벤션. 그래서 일부를 하고 일부는 나중에. 이게 왜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산을 해서 이번 이만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호 그 공무원분들은 이제 숙박이나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주변 상황이 그때가 최고 성수기야 이 비용이 현실하고 괴린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그 규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어찌됐든 전체 예산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외상 매출을 하고 그 다른 예산에서 이제 이걸 보조를 맞추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손님이 왔는데 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리고 주변에 객실 가격이 비슷할 경우가 되게 그렇게 몰릴 때 몰리니까 평상시에는 금액이 다 맞다가 하나가 어떠한 이게 피치 못할 상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더라도 오신 VIP 고객께서 그 나라 사정에서 갑자기 뭐 태풍이 분다든가 뭐 지진이 났다든가 저희 있을 때도 오셨는데 뭐 지진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박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그냥 직불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박 정도는 이거를 우리 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다 오셨는데 그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규정에 의해서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주말 요금이 들어가서 거기 안 맞으니까 저희가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저히 못 맞추는 왜냐면 객실이 업그레이드 방이 없어서 업그레이드 됐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스위트룸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그대로 하되 저희는 맞춰주되 이거는 나중에 식사까지 같이 하니까 뭐 다음 달에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인하시고 그 맞춰주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쓸 수 있는 요금도 정해져 있고 출장비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외상 매출 같은 경우에 후불 처리한다. 어, 그렇고 정부 기관이니까 이제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교관 분들이 있어요. 외국 예금관 분들은 그 부가가치세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불 처리하는 그런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저희가 그냥 내역만 주면 그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외상 매출로 잡힐 때가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외교관이신데 그분은 지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시티레저로 뺐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는 거죠. 어, 그 입금으로 보통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경리과에서 그거 보고 나머지 시티레저에 있던 걸 이제 계정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 후불입니다. 그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자사 직원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부 고객이잖아요. 본인 호텔에 다니고 있으니까 지인이나 아니면은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직원 할인가로 어떤 행사를 하면은 저렴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 특히 비수기 때는 고맙죠. 직원이 그 특가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종업원 후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나중에 돈 받기로 하고 본인이 월급에서 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 안 해주죠. 그래서 종업원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그 월급 명세서 저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월급 명세서 예를 들어서 20 몇만 원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계정이 인플로이 이렇게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시티레저랑 좀 같은 시티레저지만 구분을 하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르고 왜냐면 우리가 밸런스가 0이 되지 않으면 그 계정이 나가지가 않으니까 계정 뺀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을 이제 그 종사원 사인을 받고요. 예, 그래서 이번 8주차 과제는요. 하이 밸런스 체크, 그쵸? 중간 지급 요금 징수 방법 간략히 설명하시고요. 연회적 예약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요. 각각 아시죠? 따로따로. 그 다음에 밀쿠폰 처리 시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반 페이지, 그쵸? 한 장 넘어가면 화낼 거고요. 그렇다고 뭐 6줄 미만 화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제가 듣기로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25일 이후니까 아마 이번 주가 12일이네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아마 진도가 식음료 판매니까 기타 매출 항목이랑 나이트 야간 감사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원가 관리, 그 원가 관리를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원가 관리하고 기본적인 원가 관리를 좀 보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압축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호텔 원가 관리 이런 식으로 아마 대면 수업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얼굴 뵐 것 같네요.